나는 앞만 보면 돼. 테슬라와 함께라면.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요 테슬라 소식과 함께 다가오는 로보택시 충격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경우 카메라만 활용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직사광선이 비치면 자율주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가 태양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구간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우려 혹은 기대와 달리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칠 때도 로보택시는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를 타며 맞이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는 포클리프트가 등장하였지만 역시 문제없이 주행하는 로보택시를 볼 수 있었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 도로 위에 그냥 동물도 아닌 공작이 등장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오스틴은 어떤 곳이죠? 동물원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공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로보택시 시각화를 보게 되면 이 공작도 어떤 동물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UFO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해서 운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운행되다 보니 웨이모와의 비교도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의 웨이모 같은 경우 차체 전체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미리 속도를 확 줄여서 훨씬 더 안정적인 커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웨이모가 많은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센서가 많다고 더 편안한 주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 높은 사람이 더 부드럽게 주행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밖에 웨이모는 역주행을 시도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테슬라 로보택시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주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웨이모의 역주행은 아마 기사로도 접하시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레거시 미디어는 아주 공평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만이 유일한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닌 기업에서는 문제가 생겨봤자 어차피 미래에 사라질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존 레거시 미디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더 스트레이트라는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보게 되면 아주 공포스러운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 기사에서 나오는 공포스러운 영상에 직접 탑승한 승객은 이 순간이 공포스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원본 소스는 하나인데 그 원본 소스에 들어가서 직접 참여한 사람과 미디어에서 작성하는 기사가 180도 다른 톤이 되었다라는 것 역시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한 더티 테슬라 씨도 로이터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 내용을 보게 되면 더티 테슬라 팀에서 촬영하는 내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티 테슬라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 씨는 로이터가 요청한 로보택시가 멈추는 장면과 함께 늦은 밤에 앰뷸런스까지 완벽하게 피하는 영상 모두를 같이 사용한다면 영상 사용을 허락하겠다라는 답변을 남깁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말씀해주신 영상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상을 사용하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영상 자료를 수집하는 팀과 기사를 작성하는 팀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권한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로이터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기사로 작성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공포라는 본능에 반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클릭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은 로보택시와는 상관이 없는 영상입니다. 갑자기 도로 위에 싱크홀이 생겨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간혹 보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스팔트 도로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은 저도 평생 처음 봤습니다. 이 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 같은 경우 정말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극단적인 예외 케이스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예상 밖의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한 중요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 실제 탑승한 승객은
무섭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디어에서는 무서운 영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으며 어제 살펴본 것처럼 로보택시 안전요원이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도 엄청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이런 화제를 주도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천재 펀드 매니저 게리 블랙씨 같은 경우 지난 5년간 펀드를 운영하며 5%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분입니다. 바로 그 분께서 이 놀라운 버튼에 대한 비밀을 언급하기도 하였고 또 그 밖에 엄청난 인플루언서이신 제레미 씨 같은 경우도 테슬라 주가가 200 중후반일 때 모두 다 매도하고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엄청난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이 두 분 다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엄청난 투자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요원들이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버튼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비밀을 파헤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 버튼에 다른 기능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만한 화제가 될 만한 일인지 테슬라 로보택시에 벌써 탑재되어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멈추는 기능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주요 이벤트 리포팅 기능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는지 진지하게 그 중요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버튼이 화제몰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사실 알고 보니 엄청난 기능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능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가오는 테슬라 로보택시 쇼크와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1차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를 믿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이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가 나와서 일론 머스크의 말을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1차 쇼크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다양한 2차 쇼크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다양한 2차 쇼크 같은 경우 발생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운영지역 확대입니다. 운영지역 확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고속도로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도 좌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3번의 우회전을 하는 모습도 많이 목격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속도로는 진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운영지역 확대도 하나의 쇼크로 다가오지만 그 어떤 로보택시도 접근하지 못했던 고속도로까지 테슬라가 처음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 또한 아주 큰 쇼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지역 확대가 진행이 되면 기가 텍사스 역시 운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역시 약속했던 자율주행 탁송이 현실이 됩니다. 최소한 오스틴에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는 고객은 직접 모델을 찾을 필요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모델 Y가 자율주행을 하며 고객의 집으로 탁송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시장이 신뢰하지 않았듯이 자율주행 탁송 역시 하나의 허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가오는 3분기에는 이 자율주행 탁송까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로보택시의 수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보택시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테슬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가 속도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1년에 수백 대만 증가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증가가 되는데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시작하자마자 한 분기만 지나도 수백 대를 넘어선 1000대 단위의 로보택시가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로보택시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 안전요원마저 곧 배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트집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버튼 같은 경우도 안전요원이 눌러야 되는데 안전요원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거의 쇼크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중국 주간보험 등록수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6일에서 20일까지 13,850대가 등록이 되었는데 이는 전주와 비교하면 조금 내려간 아쉬운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분기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인도량을 기대하던 상황이었는데 인도량이 오히려 조금 줄었다라는 건 분명 아쉬운 점도 일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모두 다 똑같은 패턴을 보일 수 있죠. 분기 말이 되게 되면 인도량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나 지난 1분기 같은 경우 모델 Y, 주니퍼 출시와 함께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여주는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중국 내 판매량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난주 인도량 같은 경우 여전히 나쁘지 않은 수치이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내려갔다는 점, 그리고 지난 분기 같은 경우 마지막 주에서도 아주 높은 인도량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 인도량 관점에서 보면 조금의 아쉬움은 분명 생깁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 지난 1분기 수준의 인도량을 중국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분기 마지막 주 높은 인도량을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지난 1분기와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은 낮은 인도량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아쉬운 내용이 맞지만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큰 차이가 나는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먼저 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결코 언더퍼폼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국가인데 바로 이 중국에서 테슬라의 퍼포먼스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자국 기업 같은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대의 차량 판매에서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테슬라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블룸버그에서 예상한 자동차 시장 예측치를 보게 되면 2026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데 로보택시로 확인할 수 있듯이 테슬라는 무감독 자율주행을 곧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2분기 중국 내 판매량이 지난 1분기 중국 내 판매량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당장만 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멀리 본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이유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 역시 크게 존재합니다. 이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그 어떤 전기차 시장보다 더 크고 중국은 국가적으로 전기차에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연차를 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탄소 배출권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 역시 아주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올 하반기가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같은 경우 작년 말 찔끔 내리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가오는 9월 17일 FOMC 미팅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70%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FOMC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 역시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테슬라 아시아 공식 계정에서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들을 모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What will the future look like? 5 years from now, autonomous Tesla 5년 후에는 자율주행 테슬라가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is 미래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우리의 솔루션은 AI와 비전 기술입니다. 도로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은 생물학적 신경망과 눈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라이다를 믿으시겠습니까? 비전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모델 3, 모델 Y, S, X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버전마다 큰 개선을 보게 되실 겁니다. 성능 개선은 지수적으로 이루어지며 비감독 자율주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s always we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인간의 안전 수준과 같아질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보다 10배, 20배 또는 30배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동차가 생산 라인의 끝에서 스스로 주차하는 것을 이미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곧 첫 번째 모델 Y가 고객에게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so our 따라서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풍요에 관한 것입니다. was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을 통해 미래는 매우 밝고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It will happen.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로보택시의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이 안전요원의 버튼의 진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버튼을 누르는 테스트를 진행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혹은 새로운 전쟁을 만들 수도 있는 이 로보택시의 버튼,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